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옥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도 되게 재밌는데요. 여기는 은평구에 위치한 산세가 되게 좋은 곳이죠. 거기 위치한 곳이고요. 분양 면적이 35평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공사했던 면적이 37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면적이었고요. 은퇴를 앞두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셔야 되는 우리 중년 부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집안을 좀 구성을 하고 100세 시대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관부터 저랑 한번 같이 보시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막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진 않으셨고요.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앉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계획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발장 한 켠을 좀 할애를 해서 이렇게 시팅 공간을 빌트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측면에 있고 정면에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펜던트와 오브제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집에 좀 무드가 잡히고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주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갑니다. 잘 봐요. 집의 꽃이라고 그러죠. 이 주방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문형 주방을 꼭 한번 써보고 싶다. 두 번째는 생선도 좀 구워 드시고 고기도 좀 볶고 하시는데 냄새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다용도실 같은 그런 곳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나 키 큰 장들을 최대한 아일랜드를 만들 공간 뒤쪽 후면 배면으로 보냈고요. 급수 배수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동한 거리여서 분배 기설을 해가지고 아일랜드를 정면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공간이 정갈하고 깨끗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홈바 공간도 만들어 드려서 간단하게 안주해서 여기 바에 앉아가지고 뭐 위스키 한잔 할 때 그런 무드도 날 수 있고요. 저는 굉장히 드라마가 확실한 주방이 변화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는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벽체 뒤쪽으로 저희가 키 큰 장과 오븐을 넣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선 같은 거나 고기 같은 거 오븐에 구울 때 여기서 요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을 다 하고 나면은 앞에 슬라이딩 도어로 딱 달아드렸어요. 얘를 열매고 창문을 열면은 기류가 가통하니까 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으실 때는 슬라이딩 도어로 딱 닫아놓으면은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형태의 주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스터디한 이 레이아웃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와 좀 많이 오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제가 동의가 되는 게 대부분의 우리 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수많은 케이스에서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같이 대화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니즈는 굉장히 강력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건지에 대한 레이아웃이 이런 걸 참고해서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을 좀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님이 왔었을 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좀 아름다운 홈바 공간이 한 켠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컨을 자기는 싫어하니까 방마다 이런 건 좀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든지 큰 아젠다가 있죠. 식탁이 있는 거실. 창가 쪽에 뷰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큰 테이블을 창가 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거기 옆에다가 저희가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죠. 여기서 커피를 내리거나 술 한잔 꺼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그림을 하나 구매하셨대요. 그 그림이 뭐냐? 에바 알머슨이라고요. 스페인 출신 지금 50대쯤 됐나요? 그 여성 작가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이 작가는 모르셔도 작품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을 되게 행복한 얼굴로 그려서 일러스트 느낌도 나는 그런 그림을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런 행복한 모습을 좀 떠올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림을 구매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파 뒷공간에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여있는 측면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작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제일 더울 때 좀 틀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너무 짧다 보니까 스탠딩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에다가 저희가 실링팬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설치를 해드렸죠. 여름철에는 선풍기처럼 얘를 정방향으로 돌려서 공기순환, 차가운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바닥 온돌이라고 하는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뜨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얘를 역방향으로 돌려서
공기나 습도 같은 거를 순환하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실 때는 실링팬이 굉장히 유효하다. 그럼 언제 쓰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어리거나 층고가 낮을 때는 조금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무화가 또 컬러 잘 쓰잖아요. 그래서 거실 전면벽에는 TV가 걸리긴 할 텐데 거기 벽면에 우리 또 가족분들이 좋아하시는 푸른 계열의 컬러를 이렇게 저희가 포인트 컬러로 넣어드렸고요. 거실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주방에 있는 벽과 소파에 있는 벽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세우면서 벽체를 만들었고요. 천장에 이렇게 단내림을 만들었죠. 이 벽체가 천장의 단내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따라가다가 대형 테이블과 홈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꺾여 가지고 이렇게 또 영역성을 만들어주고요. 홈바 옆구리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또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TV 하부장이 이렇게 또 낮게 따라 들어왔죠. 영역성을 주고 좀 면을 정리하고 싶으실 때 이런 옵션들을 디자인적 스킬을 사용하시면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방부는 또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방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이 무아의 완전 찐팬이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그 옵션 너무 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무조건 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안방에서는 사실 잠자는 것 말고는 크게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나 더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또 하나, 없었던 복도 끝에 무언가 아름다운 게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공부를 다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랑 미팅하시면은 막 줄줄줄 하세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디자인 레이아웃을 던지고 있고 좋은 디자인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방은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 벽부를 철거를 아예 해버리고 안방 공간의 도어를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 쪽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처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원할 때 이 슬라이딩 도어를 닿아서 안방부가 되게 프라이빗하게 선택적 차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 끝에는 저희가 낮은 하프장과 나중에 그림을 걸거나 오브제를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스탠드나 조명만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면에 봤을 때도 미학적으로 공간적 드라마가 생기니까 저는 굉장히 일반 아파트랑 달라진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벽체는 좁혀서 안방 침실부에 이렇게 아름답게 헤드월과 침대, 그리고 약간의 붙방이자, 그리고 누워서 TV도 좀 보실 수 있게끔 그 맞은편 벽에다가 미서를 해서 TV가 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내분과 남편분이 거의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은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잠깐 볼 때랑 하루 종일 같이 삼시세끼 밥 해먹고 매일 붙었을 때랑 다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제안해드린 디자인은 꼭 각자만의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를 하셔라.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분께서 점유하실 수 있는 조그만 프라이빗한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맞은편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방은 저희가 어떤 용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서재방 겸 나중에 사업 준비라든지 혹은 뭐 내가 취미생활 하시는 방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고, 남편분의 어떤 프라이빗한 아지트, 서재로 좀 남겨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고려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그리고 좋은 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방 하나랑 그 화장실을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자녀분들이 이미 다 출가를 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손주들 태어나고 하면 가끔씩 놀러와서 지낼 수 있는 공간, 뭐 그리고 또 친구분들 놀러 오셨을 때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저희가 좀 비워놨었고요. 제가 최대한 지금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수납장을 좀 짜드렸는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 코너 부분에 이렇게 오각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예전 프로젝트 할 때 저희가 등산을 좋아하시는 남편분 때문에 이 장을 한번 디자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고객님들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랬을 때 이런 오각장들이 그런 침낭이라든지 등산화나 이런 용품들을 수납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앞으로 이 집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평생 사실 거라고 하니 저희가 타일 같은 것들을 좀 논슬랩에 좀 강한 것들로 제안해 드렸고요. 시원시원하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컨텐츠는 은퇴를 곧 앞두신 우리 중년 부부들 그리고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셔야 될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인데요. 제가 클래스 2 인문학 강의 찍은 거 아시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런 감정들이 든다고 합니다. 소외감, 그 청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같이 든대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남은 3, 40년을 어떻게 채울까를 당연히 고민하셨겠지만 더 진중하게 고민하시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일했었던 그런 전문 지식이나 이런 일들 가지고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들로 다른 방면으로 내가 활동을 해 나가시면서 확신이 쓰셨을 때 사업을 하시더라도 작게 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에 지내는 시간이 차라리 신혼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줘야 되고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해요. 충돌하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텐데 어떻게 같이 준비를 해낼까를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자녀도 이미 다 길러내셨고 이미 직장생활 잘하셔서 이만큼 이루어오셨고 그래서 잘 해오셨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믿고 후반전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노년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에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